(2025년 5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안건만 받은 상황에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정된 안건들이 있는데,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걸 보면은요,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대법원이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게 뭐야? 젊은 판사들이 대법원장이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란 얘기 아니에요. 아울러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재명 이끄는 민주당에서 탄핵한다, 특검한다라고 한 것도 그것도 문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우선은 제가 젊은 판사들을 봤을 때 유감인 거는 그들은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공무원들이 만든 전공노조, 교사들이 만든 전교조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제 혼자 주장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제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왜 가졌나라고 보니까,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할 때, 물론 이익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생사의 기로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배고파서 먹는 것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유독 정의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정의. 그래서 정의에 갖고 못하면 비겁한 놈, 겁쟁이, 나쁜 놈,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의를 결정하려니까 뭐가 돼요? 누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윤리를 세우고 뭐를 세우고 다 하지만은 그것으로 부족하고, 또 그런 윤리를 세우는 기준도 결국은 보게 되면 나중에 그걸 이제 신이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의 형태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정의고, 그게 벗어나면 불의가 돼갖고 불의를 칠 수 있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제일 치열하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정의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싸울 때도,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극악무독한 놈인데도 그놈이 우리를 때릴 때는 자기만의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의와 충돌을 하는 건데, 이런 정의는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우선 당장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조직의 리더가 딱딱 판단을 해주는데, 조직의 리더도 틀릴 수가 있어. 그리고 조직의 리더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이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재판관을 옛날에 판자잖아요. 판관을 두지 않습니까? 그 신의 영역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판관을 뒀던 것 같아요. 고대 국가에는 그게 군주를 대신한 사또 같은 존재들이 사법권을 갖고 재판을 했는데, 근대에 와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독재다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그 법조문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딸딸딸 외우고 그걸 응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훈련시켜서 사법부란 거를 기존의 정부에서 독립시켜서 또 다른 정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기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법적 훈련을 받은 친구들, 판사들이 다시 행정부로 넘어와서 그들이 수사를 하는 경찰을 지휘하는 검사가 돼서 적법하게 수사하고 적법하게 조사해라. 그렇게 만들어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판사들은 항상 혼자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신들이 부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들의 노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집에 다 가장들이 있는데, 가장들이 나름대로 그때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혼자 결정할 게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노조를 만든다. 또 기업체에 가면 CEO들이 있죠. CEO들이 많은 걸 스스로 결정하고 노조들하고 다투고 하는데, CEO들이 너무 힘들어서 CEO 노조를 만든다. 회장 노조, 사장 노조를 만든다. 아니, 기업체에 있는 노조들은 타 기업체 노조하고 연대해서 민노총도 만들고 한노총 만들 수 있지만은, 물론 기업인들이 모여서 경총을 만들지만 경총이 노조는 아니고 서로 연대까지는 안 하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판사들은 자기네가 법 앞에 고독하게 혼자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적으로 다 져야 돼요.
지난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거는 나는 나름대로 고독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파면돼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탁을 받고 했을 리도 없고, 차기 대권 이재명이 유력한데 이재명한테 유죄를 주자는 식으로 원심 파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니까 저는 대법관들, 대법원장 포함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기들 결정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관회의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요. 자기를 또 고독하게 판단하겠다고 하면은 이번에 법관 대표회의 할 거 없이 대표회의를 했으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든지. 근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버리잖아요. 왜냐? 그리고 나서 이재명 일당들이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청문회 한다, 특검 연다, 대법관 수를 몇 명으로 늘린다, 생쇼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관회의 속행, 결정하지 못한 거 직전에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관 판사 늘리는 거, 비법조인 대법관 하는 거 안 한다라고 선언해줘서 이 법관회의 사람들이 회의 열어갖고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비난받을 수 있는 걸 피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쓱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쯤 되게 되면은 이 법관회의 자체가 이 판사들 노조 아닙니까? 아니,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처음에는 기자 노조에 가입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옮겨온 동아일보에서는 제가 노조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난 노동자 아니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노동자 하려면 내가 언론을 하지 말아야지. 나 스스로 판단할래. 라고 안 들어갔었습니다. 판사들도 그 정도 머리는 있으니까 노조에 안 만들겠지. 근데 이렇게 모여갖고 자기네끼리 자기네 이익 방향, 자기들도 잘못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단으로 웅성웅성해서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럼 법 앞에 뭐하러 고독하게 혼자 공부할 필요가 있어? 왜 정의의 여신 앞에 손들고 선서를 하고, 정의롭게 행동한다 그래? 떼거리로 한다 그러지. 그리고 인권법 연구회의니 국제법 연구회의니 그런 거 쭉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다 해먹고 파당으로 가려면 사법부가 파당화되면은 안 됩니다. 그런 파당화될 수 있는 거는 정치회로 와야 돼요. 정치. 공무원조차도 파당화되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공무원에서는 노조가 있는 거 전 기본적으로 반대고, 교사들도 파당화되는 건 반대입니다. 그냥 교총 정도로 자기네 권익 보호 정도를 해야 되지, 그게 노조의 형태로 간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 보호 받고 있는데 무슨 노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봉사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지금 기자들 언노련인가 밑에 각 신문사 언론 방송사 노조 있는데, 그래도 주요 언론 동아조선의 노조들은 언노련에 별로 영향 안 받아요. 독자노선 갑니다. 저 시시한 언론들이나 언론하고 같이 가죠. 근데 그것처럼 판사들도 그런 조직 만들어서 연대로 가자? 이거 웃기는 겁니다. 정말로 대법원에서 한 판단이 잘못됐다면은 법관 몇 명이 사법파동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법원장 물러나게 옛날에 한 사례도 있고, 공조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걸로 나가는 거고. 근데 모여가지고 뭘 해야 하겠냐. 그거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 이재명이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사법부를 농락을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도 안 하다가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심 하니까 왜 벌떼처럼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재명이 대법원을 농락하는 그 일파들이 그 짓을 하니까 또 슬그머니 물러나는, 이게 뭡니까? 이거 판사들이 정말 줏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판사들한테 우리를 맡기는 게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이들이 정의로 자기네 이익을 위한다면은 쥐기현 판사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이재명 세력을 향해서 싸워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들이 보호자 하는 그 세력은 뭔가 제한이 됩니다. 이재명 일파를 지지하는 법관들만 모여서 똘똘 뭐 해보자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익 집단으로 가려면 쥐기현 판사를 보호하든지, 아니면 판사 고유의 길로 가려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마이웨이 하든지. 왜 때를 모아서 하는데, 때를 모여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겠다라고 하려면 권위를 지키든지. 아니, 대법원장이 그렇게 판단한 게 그게 절차를 무시했다? 그럼 그 이후에 압력을 넣어서 고법이 연기하고 다른 법원이 다 이재명 재판 연기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게 무슨 법관회의요? 우리가요, 변호사들하고 우리 사회에서 판사하고 검사를 약간 겁내는 풍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잘 아니까 뭐라고 떠들면 명예훼손으로 걸고 하니까 겁을 내는데, 그걸 알고 이들이 이렇게 마구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치권한테 가면은
자기네들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알아서 기는 게 이들입니다. 이번에 법관회의 하는 판사들, 법복이 있을 때랑 모습이 전혀 다른 어떤 회사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올망졸망하잖아요. 그냥 자기네 이익 지키기 위해서 눈 동그래진 그냥 지식인의 모습. 대학 교수만도 못하고. 대학 교수들은 열기라도 있지. 저는 하여간 이 법관회의라는 게 존재하는 거 되게 웃기는 거고, 이거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뭐 국제법 연구회처럼 파당화되고 있고 이익 집단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법관회의가 이번 회의를 마지못해 열어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걸 보면서 제발 흐지부지 해체되라. 그리고 기자들이 노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논조로 가는 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자들은 혼자 가야 된다. 혼자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판사들도 혼자 판단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을 규탄하기에 앞서서 너희 스스로 판단해라. 떼거리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떼거리 지으려면은 지난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맡았다가 1심 끝내지 않고 사표 쓰고 나간 그런 판사들,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도 내놓고, 그리고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 법관 기피 신청하면서 질질 끈 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내야지. 그런 건 안 내놓고 여기에만 발작 대드는 이런 판사들을 보면서 한심하다. 판사들 노조로 갈 거냐, 아니면 법복 벗고 나와서 정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